자, 안녕하세요 사진쟁이 여러분, 최하태입니다. 네, 제가 체험단으로서 이 LG윙을 사용한 지가 벌써 연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과연 이 LG윙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촬영하고 그리고 만들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즘은 폰카로 못 찍을 게 없는 시대가 왔어요. 중급형 이상의 스마트폰이라면 4K 촬영도 물론 가능하고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진도 충분히 뽑아주는 게 바로 이 폰카죠. 지금 이 LG윙이 딱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실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진과 영상을 뽑아내준다는 게 지금 정론이죠. 모든 창작 도구가 그렇듯 이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G윙을 완전한 크리에이티브 창작 도구로서, 특히 비디오 창작 도구로서 인식하고 다른 어플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카메라만 사용해서 누구나 따라만 한다면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내에서 촬영할 때인데요. 실내에서 찍을 때는 내 생각대로 빛을 제어할 환경이 많습니다. 창문이 없는 실내거나 창문이 있더라도 밤에 찍는다면 내가 조명을 켜야만 빛이 들어오겠죠. 내가 완벽하게 빛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반 기본 카메라 세팅으로 아무것도 없이 찍다 보면은 도중에 색이 바뀌거나 좀 이상하게 찍히거나 노이즈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찍는 팁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촬영이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는 수평을 맞추는 건데요. 수평 수직을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수평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중요해요.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이 카메라의 높낮이, 이 카메라를 눈높이에 두고 찍으면 내 얼굴은 커 보이고 몸은 작아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카메라를 눈높이보다는 가슴팍 위치에 오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의 중앙선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찍으면 얼굴이 안 커 보이고 비율이 좋게 나옵니다. 카메라는 가까운 물체는 크게 찍히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찍히는데 이걸 눈높이에 두고 찍게 된다면 내 얼굴이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수평을 맞춰도 수평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평이 아니라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수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아 보이고요. 피사체와 평행하지 않고 약간 비틀어져 있어서 이게 수평이 카메라에는 맞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은 노출 설정인데요. 이 노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스마트폰에는 전문가 비디오 모드가 있습니다. LG윙에도 있고요. 이 전문가용 모드로 들어가서 ISO랑 셔터 스피드를 적절하게 세팅해 주어야만 빛이 일정한 공간에서 밝기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측광 방식에 따라 밝기가 변할 수 있지만 애초에 세팅을 해두면은 그럴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셔터 스피드랑 ISO 세팅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영상의 프레임 수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모션 블러라고 하죠. 그런 잔상을 이 카메라로 잘 담을 수 있어요. 만약 셔터 스피드가 2배 이하로 떨어지거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색한 움직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화이트 밸런스 세팅이에요. 다들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빛을 내가 온전히 세팅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메라는 자동으로 두면 화이트 밸런스가 자꾸 노래졌다가 파래졌다가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수동으로 해야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형광등은 5500K이고요. 우리가 보통 분위기 있을 때 쓰는 주황색 빛은 약 3200K입니다. 그렇게 찍게 되면 그 빛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실내에서 아주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 아래에서 찍으면 별로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경과 인물의 음영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인물이 강조되지가 않고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얼굴의 굴곡에 음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늙어 보이고 이쁘지 않게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케아에서 막 사는 3만원짜리 스탠드 등 있지 않습니까? 그 전구를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앞방향 사선에 약 45도 위치에 위에 설치를 하면은 좀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전구를 쓰시면 굉장히 빛이 하드합니다. 하드해서 그림자가 막 지고 턱 밑에도 그림자가 막 지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형광등 앞에 A4 용지를 두는 거예요. 그 A4 용지를 딱 붙여주면은 빛이 갑자기 소프트해집니다. 그렇게 찍게 되면은 다른 조명 없이도 굉장히 분위기 있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통제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팁인데요. 지금 같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실내나 야외가 되겠죠. 첫 번째는 태양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건 계절마다 다르지만 그 시간대에는 촬영을 보통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 음영이 너무 심하게 져버려요.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그럴 때 찍어야 된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그늘에 들어갑니다. 그늘에 들어가거나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좀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은
4K 24프레임으로 녹화하는 것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시네마틱 필름들이 다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요. LG윙은 아쉽게도 4K 24프레임이 안 되지만 시퀀스를 4K 24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좀 시네마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필요 없는 영상이라면 4K 30p로 촬영한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곱하기 1.1을 한 다음에 4K 24프레임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있어 보이고 손 떨리지 않는 영상을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1.2배까지는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좀 힘들거든요. 4K 60p로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4K 60p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LG윙도 4K 60p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4K 60을 찍은 다음에 4K 24프레임 만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닌자 워킹을 배우는 거예요. 이 닌자 워킹이란 이 카메라를 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워킹을 닌자 워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닌자의 워킹은 어떻게 배우느냐? 유튜브에 많은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눈워킹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LG윙은 4K로 찍을 때에는 OIS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닌자 워킹을 하면은 아주 이쁜 4K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LG윙은 짐벌 모드가 있죠. 이 짐벌 모드로 촬영할 때는 닌자 워킹이 거의 없더라도 잘 찍히긴 하지만 닌자 워킹과 이 짐벌 모드까지 합해지면 아주 훌륭한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야외에는 녹음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 녹음은 가까우면 장땡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를 들고 오더라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원에 멀어진다면 가까이 녹음하는 싸구려 녹음기보다 훨씬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뭔가 이쁘게 찍으려고 망원 카메라로 멀리서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 하면은 이상하게도 안 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는 그냥 광각 카메라로 둔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줌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 LG윙은 보이스 아웃 포커싱이 있더라고요. 주변 소리가 시끄럽더라도 이 사람의 말을 잘 들려주는 기능인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말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말을 태워주겠다고 말 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가서 말을 봤는데 계속 말을 타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리고 ASMR 모드도 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은 내가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좀 더 잘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메라 세팅은 야외 같은 경우에는 빛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보통 자동으로 두고 찍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도 그렇게 찍고요. 제가 포스트 IT를 찍을 때에도 거의 자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빛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자동으로 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야간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쉽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초광각, 망원 카메라 등이 있는데 이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아무래도 메인 광각 카메라가 되겠죠. 그래서 야간에 찍을 때는 무조건 망원, 초광각 이런 거 쓰지 말고 메인 광각 카메라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노이즈가 덜하고 이쁜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 잘 안 나오는 거는 빛이 없어서입니다. 그냥 빛이 있는 곳에 가서 찍으면 잘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가 대강 설명드리는 영상 찍을 때 팁이고요. LG윙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둘 다 동시에 녹화해서 영상물을 뽑아주는 기능인 듀얼 레코딩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은 아마 BJ분들이 이제 야외 촬영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랑 뒤에 있는 사람 동시에 찍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건 내 기억상 옛날에 옵티머스 G 프로 때부터 있던 것 같아요. 또 4K 60프레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약 2.5배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고요. 짐벌 모드가 아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을 때에도 짐벌 모드처럼 찍을 수 있는 스테디캠 모드도 있습니다. 또 킥 비디오 에디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영상 편집을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LG윙으로 영상을 찍을 때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면 4GB에서 녹화가 멈춥니다. 이거는 아마 펫32 포맷이라서 4GB 이상으로 찍으면은 파일이 나눠지기 때문에 일부러 끊는 것 같은데 그냥 파일 두 개를 이을 수 있게 해주고 영상 녹화는 길게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전문가용 영상 모드에서는 후면 카메라만 가능하고요. 이 전면 카메라로 돌리면 그게 꺼집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폰으로 유튜브 시작할 수 있겠죠? 요즘 유튜브용 카메라 추천은 다 구라죠? 그냥 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